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매일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수요일 순서로 황금연못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요일로는 처음 나오신 건데 이제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겠죠? 네, 오늘 우리 리치맵 이제 개국하고 저도 네. 첫 방송인데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프로가 네. 대박 공략주지만은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줘야 되는 그런 네.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경제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그 돌리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쪽집게처럼 좀 찝어줄 수 있는 코너, 이런 네. 코너가 지수에도 필요하고 우리 시장을 그렇죠. 보는 눈에도 필요하고 또 종목을 보는 눈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등을 주식으로 인해서 가려웠던 곳을 네.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방송을 해드리고 또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막 벌써부터 이제 활기차지는데요. 오늘 그럼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장 마감 시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시황 VCR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10월 31일 이달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1912선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 5포인트 상승으로 508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지수 선물이 1포인트가량의 상승세로 강세권 흐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기관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마감됐는데요. 2,1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1,600억 원가량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36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오늘 주가 현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31만 원까지 기록됐고요. 아쉽게도 자동차주가 오늘 소외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2% 하락했고 기아차는 1%에 가까운 하락률 보였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생명, 그리고 신한지주 등이 강세 마감됐는데요. LG화학이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양분 그려내고 있는데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주가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SK이노베이션이 1% 상승했고요. NHN의 나인 기대감으로 2% 이상 오름세로 25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LG가 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도 LG그룹 일부의 선전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업종별 움직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률 1위 업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면서 업종 상승률 자체가 4% 넘어섰습니다. 의료정밀과 화학, 종이, 목재, 음식료 등이 오늘 장에 선두권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하락업종에서는 기계업종이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낙폭 자체가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하락세 보였고요. 두산중공업이 2% 이상, 두산인프라코어가 0.6% 정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두산그룹주 일부가 하락했다는 점 눈에 띄고요. 섬유, 의복, 은행, 통신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90원 50전으로 개장했습니다. 장중엔 1,090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추가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당국의 미세 조정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의 경계감으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포지션 설정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맞이해서 수출업체 달러 매도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제 상당 규모가 소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오늘 환율은 코스피 지수 강세에 따라서 약보합세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09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장 마감 시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10월 마지막으로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모두 1,900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1,900선까지 안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닥은 지나가 봐야지 그게 그쵸.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아직은 조금 불안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미증시가 쉬었죠. 미증시가 샌디 그 허리케인 영향으로 한 이틀 정도가 휴장을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미장도 마찬가지로 월말인데 네.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우리가 또 11월을 출발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1900은 지지선이다. 그렇죠. 자, 1900이 무너진다면은 뭐 1800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들을 이제 많이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보통 이제 위기 이런 얘기하죠. 위기, 네. 위험과 기회가 맞물리는 거.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어떤 기회가 될 기회가 수도 될 있다라는 걸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위기 자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신용등급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또 우리가 IT 업종들, 이제 IT 업종 하면 삼성전자를 이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쉬고 있을 때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쪽들이 약간의 어떤 틈새를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그림을 그렸었을 땐 뭐가 뚜렷하게 확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시가총액에 좌우되지 않는 내수주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쭉 종목군들을 보니까 뭐 네. 빙그레라든가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영원무역, 그러니까 시총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내수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우리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닝과 유동성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실적이 너무 좋아.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선반영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주가는 6개월 선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난 분기 동안에 이 실적이 좋아졌다면 이미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죠. 미리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들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게 그쵸. 나오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오는 거가 이미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기대치로 이제 기회라는 거를 갖다 풀어본다면 기대치로 본다면은 연말을 겨냥한 기업들이 바짝 이 허리를 조여맬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험을 본다면 3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지금 뭐 3분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네. 3분기에 안 좋은 실적이 갑자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그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다들 저도 오면서 라디오 잠깐 들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쵸. 또 대선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위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네. 1900을 실적으로 지수가 한 12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해서 안착을 했지만 네.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특히 약간의 좀 인위적인 매매,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준 역할 이런 거로 봤을 때 최근 한 3, 4일 정도의 바닥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지만 기관들이 조금 인위적인 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이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 많이 봐요. 많이 네. 보고 또 방송에도 짚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생 흐름을 보는데 기관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별 참화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또 급락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당장 굉장히 우리한테 타격을 타격을 입게 입겠죠. 되고 환율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은 정부에서도 환율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까지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일단은 대내외적인 거, 즉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 안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단타, 네. 파생 시장에서 막 이런 어떤 급등락을 보이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아직 돌아서는 데는 조금 시간이 저는 이제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행스럽게 오늘은 뭐 월말이라서 그랬는지 네. 이렇게 보면 종목군들 테마주들이 좀 살아나는 것도 네. 있고요. 어떤 또 것들이 있었죠? 오늘 뭐 일자리 창출 관련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선 테마주죠. 뭐든지 대선 테마주에 문재인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를 네. 보여줬고 또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이 그림 안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산무장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도주도 없고
또 모멘텀도 없고 또 투자자별의 수급 주체도 없다. 이런 네. 것들이 산무장세라고 하는데 지난주 주 초까지도 산무장세였었어요. 모멘텀도 없고 뭐 주도주도 없고 다 이 장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니까 네. 다들 파생시장에만 몰려오고 파생 이 선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 어떤 그 큰 개선의 흐름은 없지만 단기 기술적인 반등 정도 네. 그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 같이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종합지수거든요. 네. 종합지수의 그림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눌러주고 다행스럽게 여기를 넘었어요. 네. 이렇게 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네. 여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바닥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네. 잘못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헤드앤숄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헤드앤숄더가 전문적인 용어로 산으로 따진다면 삼산이거든요. 네. 산이 세 개를 만들어 있다. 산이 세 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매물에 대한 네. 그 봉우리, 그러니까 매물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어깨가 여기가 이제 어깨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아지면 네.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중기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점은 지난 9월 말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이 조금 올라와는 네, 있지만 그러네요. 조금 조심스럽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노란색 선, 굵은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네.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20일 선하고 60일 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면 일시적인 반등이 온다는 얘기죠. 네. 우리 기술적 분석상 골든크로스가 나면 눌림목이 오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반등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중기 추세가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데드크로스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있어서 보고 저는 네. 오늘의 이 자리가 조금 불안한 지지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당장 내일장이 이제 11월이 개장하잖아요. 그렇죠. 11월 장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11월 달 보면 월봉을 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월봉입니다. 이 흐름이 이것도 네. 한번 잡아주셔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월봉이 우리 2008년도 생각하기 싫은 이렇게 금융위기 때 이때를 네.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네. 보시면 900포인트부터 쭉 올라와서 이 무렵에서 올라가야 될 정고점을 못 넘고 미증시는 오히려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못 넘고 내려와서 이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머물러 있죠. 네.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는데 네. 그 고통에 여기에 절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오늘이 네. 지난 9월 달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끝난 이 가격을 이 자리를 오늘 이번 10월 달에는 이제 이걸 캔들로 본다면 양음이 되잖아요. 네. 무조건 11월 달에 양봉이 나와야지 추세가 돌아서는데 양봉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물론 거래량이 10월 달, 9월 달보다 10월 달이 좀 적은 점은 있는데 나오지 못한다면 이게 도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뭐 미국이 정유 시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라고 태교가 해서 받지 않았고요. 네. 뭐 화학주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또 S-오일 이런 S-오일까지. 것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행히 네. 올라와 줬는데 이제 바램은 저는 11월 달은 원래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시장의 큰 주기를 보면은 2월 달, 5월 달, 8월 달, 11월 달은 늘 약세장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해서 11월 달 같은 경우도 어떤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11월 달도 주초, 월초는 약세일 것이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약세일 네. 것이고 오히려 11월 중반 이후부터가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주가들이 연말에 대한 배당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네. 또 사서 지금 싸니까 사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빠져나간 외국인들 돈이라는 거는 한번 빠져나갔다 내일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빠져나갔었던 돈들이 서서히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오려면 원래 한 3개월은 걸리지만 연말이라는 거에 어떤 메리트를 놓고 봤을 때 11월 후반부 정도 돼서 12월 달을 겨냥을 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11월 달은 업종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네. 종목으로 좀 탄탄하고 매수세도 강하게 살아있고 네. 하는 그런 종목으로만 접근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이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전천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꼭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화면만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자, 지금 올려드린 게 종합지수고요. 이게 중형주입니다. 네. 중형주고 소형주예요. 음식료 업종이고요. 섬유의복이고 네. 종이목재고 왜 이걸 해드리냐면 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1번부터 10번 사이에 올라와 두각 나타난 거 의약품하고 음식료밖에 없어요. 네. 내수주밖에 없죠. 내수주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총을 크게 차지하는 종목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계업종. 그죠? 네. 많은 분들이 대형주 하면 너무 큰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보시면은 운수장비 업종. 다 운수장비 업종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꺾어져 있고 유통업종, 음식료 업종, 제약업종 이런 종목군들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수급이 갑자기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실 때 어떤 업종을 사는 게 좋겠냐라고 하셨을 때 네. 어떤 업종을 사세요라는 말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업종이라든가 이 네. 흐름에서 나름대로 뭐 세력들도 개입되어 네. 있고 또는 뭐 우리 대선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개별주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봐서 업종보다는 종목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개미열이 따라잡기 뭐 이런 걸 네.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경봉인데요. 비중 30% 보유하시고요. 매수가 5,000원,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역시 비중 30%고요. 매수가 1,380원, 목표가 1차는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 3,735원, 목표가 1차는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아이콤포넌트 비중 20%고요. 매수가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프트포럼 역시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MPK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1,530원,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고요. 다음은 SK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성 파인텍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E&M,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 LG전자는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 목표가 8만원에서 88,000원까지 상향 조정하셨고요.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패션 비중은 20%, 매수가 31,5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에서 31,500원 하향 조정 제시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다른 분들에 따르면은 이제 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종목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채택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종목을 다 20%씩 5개를 다 넣으셨어요. 네.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코너가 이제 대박 공략주 네. 시간인데 주식 시장에 1,8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을 유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포트폴리오에는 현금이라는 것도 포트폴리오 안에 해당이 되고 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5종목을 내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을 다 뽑았는데 진행을 해봤었을 때 아 이거는 탈락이 되더라 라고 했었을 때 이때는 현금을 좀 들고 간다.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종목을 뽑다 보니까 사실 장이 어두웠어도 네네. 뽑아볼 종목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종목별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5종목을 골고루 똑같이 20%씩 다 했고 나눠주셨어요. 네. 벌써 이 안에 벌써 20% 포트에서 오른 게 20%를 있습니다. 네. 달성한 종목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종목이라서 더 기대가 네. 되는데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인데요. 네. 이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컴포넌트가 코스닥 기업이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플렉서블 네. 디스플레이. 네. 요즘에 또 이건 무슨 또 테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플렉서블이라는 거가 우리 그 PCB 쉽게 말해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 다 우리 PCB가 들어가잖아요. 이 PCB가 딱딱하죠. 네. 접혀지지가 않고 기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새로운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신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료가 유연하거나 네. 접거나 마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업종들이 배터리가 휘어지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 우리 배터리 하면 딱 빳빳하잖아요. 네. 이렇게 휘어지는 뭐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휘어지는 배터리 업체 또 휘어지는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양산하는 업체들 네. 또 플렉시블 LED 모듈 관련 업체, 연성 회로 기판 업체, 프린터 잉크 전문 업체 이렇게 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얼마 전에 삼성에서 안 하겠다, 축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나 사실 그런 어떠한 그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또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무슨 종이장 들어 올렸듯이 오늘은 할 거야, 내일은 안 할 거야 이러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그게 가시화가 됐었을 때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어떤 네. 공식화 말 그대로 공정공시 같은 발표를 하지 지금처럼 될까 안 될까 어떤 그 사람들의 미심쩍음 네. 이 미심쩍음 속에서 우리가 주가는 그러죠.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었을 때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가기 때문에 아이컴포넌트뿐이 아니라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관점에서 가능성을 저는, 높게 삼성전자의 네. 연말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출시 관련 수혜주다라고 해서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럼, 이 종목을 선정해 드렸을 때 마지막 날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그 다음 날 네네. 너무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1,500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아마 매수가 안 되셨을 거예요. 네.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좀 전에도 이제 TV 방송을 하고 왔지만 네. 노려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즉 저의 포인트는 개미얼이거든요. 네. 개미얼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장대봉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장대봉에는 재료가 수반되기도 하고 또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만들어진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언제든지 이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각오를 해서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도 돼.
네. 빠져나가도 되고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제시드려간 가격이 네. 8,900원이니까 네네. 8,900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여기서 사시면 결국 이 주가는 이렇게 앞에 고점 자리 여기 네. 11,500원짜리 여기를 한번 도전할 거다라고 네. 보여지니까요. 8,900원 여전히 매수 유지 네. 해드리고 손절매 가격은 이 네. 양봉의 시초가인 8,000원을 깬다면 세력들도 일단은 약간의 아직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늘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예상과 달리 이 자리를 깨더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자리가 작년 5월달, 7월달, 9월달 지금까지 다중 바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쉽게 깰 수 없다라고 보여져서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를 깬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손절매를 정한다라는 이 전략 하에 매수 가격은 8,900원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네.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매 가격은 8,000원으로 20%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 전략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두 번째 걸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소프트 포럼이라는 회사인데, 네. 역시 비중이 20%입니다. 이 투자 포인트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소프트 포럼이 약간 이제 고민을 네. 약간 좀 하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왜 네. 그러냐 하면은 이 소프트 포럼 하면은 보안 분야 솔루션 업체거든요. 네, 보안 분야 솔루션 업체고 우리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B2B, B2C 네. 기업과 기업 간의 보안을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기업과 커스텀, 즉 기업과 고객 간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보안 업체 하면 안철수 연구소 안랩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랩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굉장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네.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한컴이 코스닥이 요즘에 좀 안 좋은데 네네. 저는 코스닥이 한 11월 중순이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글과 네. 컴퓨터가 시가총액이 코스닥을 좌우하는 그 시총을 어우르는 그러한 네,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컴이 올라갔었을 때에 보유하고 있는 이 소프트 포럼은 더불어 평가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는데 네. 이틀 동안에 이제 큰 음봉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돼요. 차익 네. 실현이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쉬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네. 거래가 이틀간에 빠져나간 이후에 거래가 아주 바짝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겠다. 노려볼 수 있겠다고. 제가 여기 손절매 가격이 2,580원이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종가 장중에는 갔다 왔지만 네. 종가상은 아직 지키고 있어서 네. 섣불리 이게 손절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지지 라인이 유지가 네. 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바로 사지 마십시오. 매수 가격이 2,950원이라는 얘기는 이 정도 오면은 주가가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면 더 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기준은 지금 이런 자리에 사시는 것보다 오히려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이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싸다라고 사지 마시고 최소한 2,900원짜리를 오는 자리를 그걸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 네. 가격은 전고점 자리인 3,600원을 드렸으니까요. 3,600원까지 하시되 제가 2,580원을 손절매 가격으로 해드렸는데 네. 2,580원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형성된 자리가 네. 이게 지금 거의 한 2,000 이게 가격이 한 2,500원, 2,400원 정도, 네. 예, 2,430원, 2,400원 정도 되니까 손절매 가격 조금만 낮춰서 제가 2,4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네.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네, 있죠. 조금씩은 예, 변동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보실까요? MPK 제시해 주셨는데 이 투자 전략과 동시에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PK 하면은 어떤 분들 MPK가 뭐지? 저는 네. 그런 미스터 피자 이렇게 얘기하면 미스터 피자가 없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 약자가 MPK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호가 바뀌었어요. 미스터 피자에서 네. MPK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보면은 그 고객 만족도 얘기하잖아요. 한국 산업의 식품업계 고객 만족 1위라고 1위를 합니다. 차지했고요. 지금 이제 네. 5년째 2007년부터 5번째 수상을 하고 있다는데 네.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제 먹거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먹거리 시장 이쪽에서 내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기업이 제가 상장하기 전부터 좀 많이 알았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정체를
판매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맹점들이 네. 늘렸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좀 진출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가끔 먹지만 네. 낫더라.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좋았더라. 네, 네, 우리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상 그 마트에 가면 뭐 우리 그 조미료를 살 때 소고기 다실라를 한다. 그러면 네. CJ 제일제당 걸 사잖아요. 네네. 그게 어려서부터 아기들이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가 나중에 커도 똑같이 CJ 제일제당을 그쵸.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가치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급성장은 아니고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가치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코스닥에 있고 가격은 싸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뭐 아주 무리한 확장만 아니라면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장점으로 본다면 네. 봄까지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수익성이 일단 개선되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긍정적인 거는 7월 달에 보면은 BW를 우리가 아직 그 행사 시간이 훨씬 남았는데 미리 취득을 하겠다. 이 BW 가격이 1,265원인데요. 네네. 현재 주가가 1,500원인데 BW 가격이 1,265원이면 지금보다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기 전에 미리 취득을 해서 이거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네, 기업한테는 네, 네. 주식을 그냥 시장에다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향후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네.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되게 넓게 잡고 보셔서 그런 거라고. 아니시구나. 네. 우리 시청자님, 앵커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네. 1,500원짜리예요. 아, 지금 매수가가요? 그렇죠. 매수가가 네. 1,530원인데 10%면은 153원이죠. 그렇죠. 네. 20% 하면은 300원이 되겠죠. 네. 그럼 1,800원이면 20% 가까운 거예요. 거의 20% 넘게 네. 잡으신 거면 그렇죠. 높게 잡으신 거라는 아, 말씀이죠? 높게 잡았네. 높게 적정하게. 적정하게요. 네, 그 이상 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언뜻 가격으로 봤을 때 1,500원이고 1,800원인데 이거 뭐 그쵸, 목표가가 낮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워낙 1,500원짜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움직이는 단위를 본다면은 1,800원이 작은 수익이 아니다. 우리 네. 뭐 3%도 크다라는데 20%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기 보시면은 우리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과거에 네. 작년 올이죠. 올 3월 19일 날의 고점이 이렇게 1,920원대고 네. 그 다음번에 하락했네요. 7월 달에 한번 이때가 아마 그 그 우리 올림픽 때 네네. 올림픽 가까이 와서 원래 올림픽 시즌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이때 무렵이 이제 1,800원 가까이 왔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충분히 이 라인까지는 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저는 1,800원을 보고 있고요. 네. 더 이제 하나 정도 팁을 더 드려본다면 이 월봉입니다. 월봉. 네네. 그냥 사서 담아놔도 돼요. 문제만 정말 생기지 않는 기업이라면 네. 사놓고 있어도 알아서 정말 굴러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이렇게 월봉도 보시고 월봉의 움직임도 한번 보시고 하면은 아 이거 장기적으로도 괜찮겠구나 네. 이런 것들 어떤 메리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네. 예, 매수 가격 1,530원 오늘도 네. 왔었고 어제도 왔었고 계속 왔습니다. 그죠? 네. 1,535 매수 가격 그대로 유지를 드리고요. 그대로 목표 유지하고 가격 있고요. 예, 1,800원 드리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1,400원 여기서 한번 흔들렸었던 자리니까 네. 1,400원을 손절매 가격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믿고 있는 기업인 것 같으세요. 그쵸. 제가 거의 봄부터 지금까지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저는 장주일이거든요. 아유 피자 갖고 떠날 때가 됐는데 배달할 때가 됐는데 이제 네. 이게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 거래량만 한번 붙어라.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는 수급이거든요. 돈이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한번 붙어라.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라. 아. 이제 이 시점을 보고 있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로 확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서 막 안 움직이고 또는 짧은 단타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죠. 아 그쵸.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MPK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누구나 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회사죠. 네. SK를 네 번째 종목으로 넣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면은 다 OK SK 다 네. 아시죠? SK 그룹의 이제 핵심 자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지주회사라는 거는 사업 지주회사가 있고 순수 지주회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네. 어떻게 보면 발생되는 매출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얼마나 이익 구조가 크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SK가 자회사가 많죠. 그쵸. 아주 정말 탄탄합니다. 저는 네. 이제 지주회사를 선정할 때 꼭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이 똘똘한 자식이 많은지 네. 아니면 정말 현찮고 예나 제나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웅진그룹 같은 경우가 회사가 좋았는데 웅진코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현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어떤 유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회사를 돈벌이가 좀 잘 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느냐 네. 여기에다가 초점을 좀 두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더 확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주회사가 사업지주회사가 어떻고 그렇죠. 이런 거보다 이렇게 봤을 때 SK의 핵심 자회사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정유, 유가 우리 그 실적이, 석유하고 네, 실적이 관련된 굉장히 좋아요.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개선 요거를 또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고 네. 전체적인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근에 그 셰일 가스라고 해서 네. 기대감이 높죠. 하나의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테마가 잠깐 네. 형성됐었어요. 그 셰일 가스와 관련된 게 SK ENS라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아직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고 네. SK 하면은 우리 뭐 탐사 유전 탐사 많잖아요. 네. 시추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유전 발굴하는 것들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본다면은 SK는 탐사에서 판매 또 운송까지 어떤 수직 계열을 가지고 있고 네. 지주회사로 가스 탐사 LNG를 이용한 전력 발전 사업에 이르기까지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K 전체의 투자 자산 가치가 11조 6원, 그러니까 11조 거의 한 12조에 가까운 네. 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조 9천억 정도인데 투자 자산 대비 현재 주가가 한 40% 정도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물론 이제 IT에서 삼성전자 잘 가고 네. LG전자 있지만 LG전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20만 원대에서 아직까지 7만 원대 이렇게 머물리고 네네. 있잖아요. 한화 또 어떻습니까? 네, 급락. 엉망이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물산도 지주회사인데 삼성전자는 좋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형편없잖아요. 네, 그렇게 네. 봤을 때 SK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트. 그림을 보면 되죠. 네. 차트 보실까요? 예, 여기를 보면은 자 작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가격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주가는 여기 있고요. 네. 1년의 가장 최고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현재 주가 여기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가 화학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네. LG화학 한번 볼게요. 네. LG화학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네. 차이가 나죠. 얘는 고점이 여기 있고 아직까지 이 중간 라인도 못 올라와 있는 여기에 네. 있다는 얘기예요. 또 호남석유다. 우리 석유화학업종들 이런 것들 정유주 말고 화학업종들 본다면 네네. 업종하고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자, 네. 호남석유 여기 있어. 주가 여기 있어. 그죠? 네. 차이를 느끼시겠죠. 네, 그러네요. 또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자, SK 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고점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도 주가 여기 있죠. 네. 그럼 여기 지주회사인 SK 같은 경우 왜 그럼 봐야 되는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이 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고점이 이렇게 있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제가 소위 말하는 개미열이 늘 얘기하는데 네. 그 중간값 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강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연말에 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아까 제가 21선 얘기했잖아요. 종합지수가 네.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아직 부담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 SK는 지난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만들어 놓은 이날 기준으로 21선을 서서히 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21선에서 있는 거예요. 21선이라는 거는 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린다면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이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은 한 달 전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별로 손해가 없거나 본전이거나 네. 다른 종목 가느니 그냥 들고 있자 이런 마음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지지력이 된다면 기관들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큰 손도 들어오고 네. 개인들도 아 회사가 좋구나 괜찮구나 주가 흐름이 양호하고 수급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한 열흘 동안에 15만 원을 중심으로 하반 경직을 만들어 있는 거를 네. 주목해 봐라. 네. 연말을 갈수록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배당 메리트도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SK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당연히 보유 유지를 하셔야 네. 되고 여전히 매수가 15만 원. 네. 아마 오늘도 충분히 갔다 왔습니다. 15만 원 유지를 드리고 짧게 봐도 16만 5천 원 바로 직전 고점 자리. 이것도 네. 한 10% 정도 대형주 10%는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네. 16만 5천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손절매 가격은 13만 8천 원. 최근에 이 자리를 이제 깨면 안 되니까 네. 13만 8천 원 자리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네,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가장 네. 자신만만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대성 파인텍 투자 포인트랑 투자 전략 같이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이거는 오늘 이제 도달이 다 됐어요. 네, 목표가까지 그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됐는데 네. 이 자료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그럼 네. 월요일 이날이야, 이날. 네. 그래서 저는 아유, 잘 차트를 됐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잘 됐다. 이거 사도 되는구나. 네. 또 그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어제 보면은 어제 시초가가 4,400, 저가가 4,490원이고 네. 시가가 4,49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인데 제가 매수하라는 가격이 4,6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 아래에 있어요. 네. 근데 종가에 갖다 상한가를 치고 오늘 같은 오늘. 경우도 5,700원까지 갔다가 네. 전일 대비 2% 올랐지만 음봉이지만 그러니까 네.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막 챙긴 거야. 야, 음. 이익이 뭐 하루 만에 15% 20% 올라면 네. 엄청난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의 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서 매물이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포트의 목표를 도달을 했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상한가를 갖거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대박의 꿈을 갖고 계세요. 인생의 대박은 없다. 네. 내 인생의 대박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없다면 꾸준히 노력해라. 네. 주식도 마찬가지. 작은 수익도 꾸준하게 나는 게 좋지 한 방에 막 크게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는 그 한 방 때문에 또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큰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네. 어제 상치고 오늘 조정받고 네. 매물이 크게 안 나온다면 이 주가가 여기 선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네. 매물이 조금 더 나온다면 요 자리까지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한 3분의 1 라인을 살짝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온다면 한 번 더 받아서 네. 이렇게 그냥 가는 거를 놓쳐서 못했다면 이렇게 기다리시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한 요 정도 되니까 한 5,100원대, 네. 5,100원대까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이때서 사셔가지고 네.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기 라인, 요 6,500원 이상. 네. 여기 라인 한 6,500원짜리 여기까지 끌고 가보신다면 지금까지 올라온 수익만큼 한 번 더 갈 수 있다.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해드리냐면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뭐 우리들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꺾일 듯하면서도 올라오면 아주 한 번씩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약간의 어떤 테마성도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메리트를 두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종목으로 알차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셨는데 5가지 종목 다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11월 이제 장이 내일 개장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1월 장은 어떨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친구 입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좀 천천히 들어가자. 11월 노벰버 네.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거에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좀 천천히 들어가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1월은 초보다 후반이 날 거다. 그러니까 네. 초반엔 내가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엔 그 포인트에서 잡아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주식을 사면은 그날부터 이제 걱정을 끌어안고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수급 동향을 본다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지 네.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져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네. 없는 사람하고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네. 초반보다는 뭐 내일 당장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 내일이 지나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네. 제가 나오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네.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그때부터 이제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저는 올라오면 좀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장중에 이유 없이 올라오면 그냥 좀 팔아주고 반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종목을 늘려가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갖다가 그 지점을 살려서 어떤 투자 매매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친구한테 다 그대로 전해줘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원혜남 대표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